요새요, 자고 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우선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2017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구술평가 당시에 만점을 준 심사위원 3명이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하. 또한 아들도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당시 갑자기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실시됐고 이 아들의 경우 특히 학부 시절 KCI급 논문 공동 저자로 등재된 이후에 이 경력을 편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또 딸과 아들 모두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에서 진료처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봉사활동을 하고 이 경력을 편입학 전형에 활용합니다. 또한 아들에게는 병역 신체검사 판정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아하. 이 아들은 2010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는데 척추 협착증을 앓았다고 하지만 5년간 의료비는 불과 15만 원만 썼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직접 열고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확인하며 또한 저는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평가의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 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4급 보충력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핵심은 그거네요. 장윤민 변호사님, 뭐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만 다 부정한 의혹은 없습니다. 뭐 그런 겁니까 지금? 뭐 공정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해명 내용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 좀 버금가도록 해명이 명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경북대 병원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을 때 아들, 딸 둘 다 편입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뭐 정량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다. 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면접관이 그날 당일에 선정되기 때문에 손쓸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과 같이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들이 들어갔던 고사실에서는 그 딸이 만점을 받습니다. 아마 만점을 받지 않았으면 합격하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구체적인 해명이 됐는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또 병역과 관련해서도 2030 남성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 척추 질환을 알았다면 최소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그리고 이 비용이 나간 어떤 증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국회에서 검사 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검사에 응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의혹이 풀렸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편입을 지원했다는 사실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녀의 입학 사실을 교수님들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또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소문이 날 거죠.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거의 뭐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따님이 경북대 모양교통과 선고사실에서는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만점을 주신 심사위원들은 후보자님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는데
추첨으로 배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방들이 각각 다 과목이 다릅니다. 근데 그 과목들의 채점이 그냥 구술 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주관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원하는 항목의 답을 모두 다 그 학생이 답을 다 말해 주어야지 만점이 되고, 그리고 만점을 받은 것은 그 외에도 뭐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경북대 의대에 뭐 근무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명을 들으면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 질문에 무작위로 배정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다. 뭐 일단 그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위원은 무작위지만 정호영 지금 후보자가 당시 경북대 그 의대 학장이었던 건 확실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무작위라는 걸 말씀하신다는 건 좀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습니다.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습니다만 공직자들은 굽은 팔보다는 뻗친 팔, 강직한 팔을 요구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딸 그 구술 면접 만점 받았는데 이제 그 세 명이 다 친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향력을 행사 안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친한 관계에서는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식들 의대 편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자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법을 본인은 자진 사퇴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호연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들으신 것처럼 권상희 평론가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 이런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 제2의 조국 사태 운운을 한다는 걸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정호영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 하면 내로남불이죠. 일종의 주홍글씨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진화를 하지 않게 되면 국민의힘에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를 열어준 게 바로 조국 사태였거든요.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 자칫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악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된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 동력이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빨리 진화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계속 수세의 입장, 즉 공세를 받아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당히 지금 공세로 지금 오히려 지금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자의 40년 직이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입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겨냥했네요. 저 발언을 통해서.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지금 17일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난 17일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궁금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혹과 논란이 아니라 이 궁금증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 멘트를 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말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 관련해서 부정의 팩트, 뭔가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뭐 지명 처리를 하든 뭘 하지 않겠냐 일단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지난 2019년 당시에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이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비교가 더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듬해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때는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 이것도 두고두고 회자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도 한마디 거들었다면서요, 윤경 네, 변호사님.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남겼습니다. 조국이 해명한 발언은 부정의 팩트가 있었나? 조국도 불법은 없습니다 했다. 나중에 누구처럼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겠지라고 썼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과 그 측근도 자신이 대통령이 못 된 이유가 조국의 강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여나 정호영의 강이 또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지금 뭐 이 국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좀 많은가 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3일부터 잇따라 관련 글과 기사를 올리면서 이 검찰이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호영 후보자의 집, 경북대학교 연구실, 경북대 의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윤석열 당선인의 절친이자 장관 후보자라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 즉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도 만약 내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편입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 국민의힘은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장 구구절절 억울함, 분함 뭐 그런 게 지금 묻어나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뭐 발끈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요.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하는데 진짜 조국 문제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뭐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라고 하면서요. 전 조국 장관을 저격함과 동시에 이 문제와 선을 완벽하게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사태와 비교가 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체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심경일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근무 중인 학교와 병원에서 자녀가 논문을 쓰고 또 면접에서 합격점을 받아서 편입에 성공한 일련의 과정들이 애들이 사실은 뭐 저희 병원에서 여러 가지 뭐 또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의과대학을 들어왔다는 것이 대구에서는 그 또 경북대학교라는 것이 나름은 그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 딸들을 또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점도 좀 기자님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질문에만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곤혹스럽겠죠. 제2의 조국 사태에 비견되니까 어쨌든 지금 청문회로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파장이 커진다면 글쎄요. 결정의 시간이 또 빨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